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5장이죠. 우리 민간 경비 산업의 과제하고 전망을 볼 겁니다. 일단 1절에서는 우리 한국 민간 경비업의 문제점이 나오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서 개선점 또 향후 전망에 관한 내용을 보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문제죠. 자, 청원경찰 제도의 도입입니다. 자, 청원경찰 제도 의미라든가 도입 배경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 산업시설 사업장이죠. 자, 경비를 위해서 해당 시설의 경영자나 기관장이 소요 경비를 부담할 걸 조건으로 경찰관 배치를 신청하는 제도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라고 평가받는 것이죠. 자, 도입 배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청원경찰 제도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당연히 경찰 인력의 한계 문제죠. 그래서 민간인 신분이지만 경직법에 따라서 우리 시설 등에 관할하는 또 경찰서의 감독을 받아가지고 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이 된 제도죠. 그래서 총경찰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기는 맞죠. 하지만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중간적 형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경찰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민간경비로 넘어가는 중간적 성향을 띠는 것이 총경찰인데요. 자, 총경찰법의 제정이 나오죠. 자, 1962년이죠. 그래서 총경찰법이 제정돼 가지고요. 자, 일반적으로 시행규칙까지 제정된 과정이 나오네요. 자, 청원경찰제도의 성장입니다. 자, 성장 계기는 1973년 총경찰이라는 사람을 규정한 청원경찰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후에 청원경찰 제도는 자격 요건이나 임용 배치, 봉급 등이죠. 자, 또 교육, 직무,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등에서 국가 통제하에 운영을 하겠다. 그 조건을 시행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직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원부제 계속 개정이 되면서 청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입니다. 자, 그 범위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하고 아울러서 중요시설 사업장, 또 국내지 애국기관, 또 수송시설, 금융범죄학교 등등 일반적으로 우리 그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 적용을 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민간경비 성장의 정기가 마련됐다 나와 있죠. 그래서 청경찰 제도는 국가기관의 통제이지만 제한적으로 운영된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정 시설의 소유주나 경영자가 직접 경비 업무에서 드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자체 경비 한 형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 성장에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이 나오죠. 자,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경찰 권한의 일부죠. 민간인에게 이양됐다는 것은 치안활동이 더 이상 국가경찰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안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청원경찰 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당연히 그 청원경찰의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은 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적 부분까지 확대돼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경찰은 우리 사회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 육성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총경찰하고 민간경비의 갈등 문제가 나오죠. 자, 우리는 현재는 청원경찰법이 제정돼 있지만 또 경비업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종의 양법의 제정 목적을 보게 되면 청원경찰법은 말 그대로 청원경찰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및 청원경찰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요.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 체계적까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옵니다. 자, 직무 범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청원경찰이나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공통점이죠. 자, 우리 범죄 예방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청원경찰이나 민간경비는 수사, 체포 등등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방 활동의 주요 업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통입니다. 차이점에 관한 문제이지요. 청원경찰은 경비 관련 소요 경비를 부담하는 기관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 그 경영자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공공 또는 중공공적 분야까지 방범 활동하는 반면 이렇게 나오죠. 청원경찰은 약간 공적 부문까지 좀 개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민간 경비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해 가지고 우리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해 특정 의뢰자죠,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사적인 분야에서만 현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건 약간 차이점이죠. 다시 말하면 즉 업무 범위상에서 청원경찰 제도가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까지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 파트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청원경찰하고 민간경비 업무 수행 제한이 나오죠. 자, 청원경찰은 준경찰관 신분이다. 사실 청원경찰의 지위가 약간의 이중적 지위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경찰관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청원주하고 또 배치된 기관시설, 구역에 관한 경찰서장이죠. 그래서 감독을 받아가지고 그 경계구역에 한하여 경비 목적을 위한 겁니다. 또 필요한 범위 내죠. 그 범위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게 청원경찰로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간 경비는 청원경찰 좀 다른 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인의 자격이죠. 그래서 민간 경비는 철저하게 사인의 자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시설주가 요구하는 경비 시설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민간 경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경비원의 배치 임용 감독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청원경찰의 배치 임용 감독입니다. 자, 청원경찰을 배치받고자 한다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배치 문제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청원경찰의 임용입니다. 청원경찰 임용은 청원주가 임용을 하죠. 임용을 합니다. 대신 청원주가 임용할 때는 청원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사항이죠.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 또 감독에 관련된 문제이지요. 자,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효율적 운영에서 청원주를 지도 감독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지도 감독을 한다고 봐두시면 되겠다. 대신 민간경비입니다. 자, 민간경비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민간경비업은 허가제죠. 그래서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입니다. 자, 법인은 또는 우리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해 가지고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민간경비업은 법인으로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경비원의 임용입니다. 자, 여기 업입니다. 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죠. 일명 경비업자입니다. 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결격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채용해서 고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 업무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권한의 위임이 나오죠. 자, 우리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죠. 이때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이죠. 그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원경찰법하고 경비업법상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논란되고 한 가지가 현재 우리가 민간경비 체계에 있어서 청원경찰법이 따로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업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인데, 자, 지휘체계상의 문제점이 나오죠. 자, 이 말은 우리 경비원의 실질적 지휘 감독이 나오죠. 자, 우리 법제상으로 총경찰, 민간경비 모두 관할 경찰서장. 자, 그래서 경비원들의 근무 수행관 사항이 감독되고 필요에 따라서 교육훈련도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법제상은 그렇게 돼 있다. 실질적으로 근무의 지휘 감독은 총경찰의 경우는 청원주가 임명한 유능한 자가 주로 지휘 감독할 것이고, 민간경비 같으면 경비업자가 임명한 경비지도사가 실시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법제상으로는 관할 경찰서장이 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는 총경찰은 청원주가 임명한 유능한 자가, 우리 민간 경비 같으면 경비업자가 임명한 경비 지도사가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죠. 또 지휘체계가 이원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총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업자에게 위임한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동일 경비청 내에서는 위임을 하고 있지만 총경찰 임용 해임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행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 일반적으로 해임 임용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괄된 지휘 체계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 업무의 효율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자, 또 하나 항상 문제되는 것이 여러분들 보수나 신분상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 보수 수진책에 나오죠. 자, 일반점들 청원경찰에게는 자, 지급할 봉급이나 제수당 등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자, 경찰청장이 자, 우리 순경의 것을 참작해 가지고 매년 12월에 고시가 된 최저부담 기준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는 그 부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다는 이야기죠. 자, 하지만 자, 우리 민간 경비입니다. 자, 여기는 경비업체하고 고객의 자유로운 경비 도급 계약이죠.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민간 경비원들이 적은 금액을 받는다. 보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신분보장의 불안정성입니다. 자, 청원경찰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시설물 구역 내에서 근무할 때 근무 당시에는 경직법에 따른 경찰 공무원 신분에 적용을 받는 거죠. 또 대신 경비적을 벗어나 버리면 또 일반적으로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청원경찰은 이중벌칙의 불이익, 근무 시에는 중경찰관 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또 근무지역을 벗어나 버리면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이익이 별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경비업법상에 나오는 경비원은 아예 신분 보장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점은 당연히 우리 신분 보장의 불안정성하고 연결된다는 의미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문제점이 자, 손해배상하고 무기대 관련 문제점이죠. 자, 책임 소재 불분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은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르죠. 물론 예외적으로 국가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하고 나오면 그때는 국가배상 문제로 넘어가지만 일반적인 청원경찰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로 갑니다. 따라서 청원주가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 동시에 피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시킨 청원경찰 개인에게 손해에 대한 물질적 배상 책임보다는 신분상 책임을 묻고 있다 나와 있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경비업자입니다. 우리 경비업에 따르면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죠.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고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우리 계약 당시에 경비업자가 고객과 손해배상 관계를 미리 약정했기 때문에 경비업자고 고객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객이 경비원에게 일종의 이제 책임을 또 물어버리는 그런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무기대 및 사용 제한이죠.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은 총기 등 무기 휴대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나와 있죠. 하지만 총기 취급에 전반적인 교육을 위해 부족으로 총기 사용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보고 있다. 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민간경비 권한행사 비교가 나와 있죠. 자, 전체 표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청원경찰은 우리 적용은 청원경찰법이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이죠. 자,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는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직무 범위하고 같죠. 이렇게 봐두시고요. 반면에 민간경비는 우리 시호신 기특이라고 했죠. 자, 시설경비 업무, 호선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죠.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자, 그 중에 특수경비 업무를 담당해서 우리 특수경비원이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경비원입니다.
청원경찰의 배치죠. 자, 배치나 폐지는 청원주입니다. 자,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는 감축할 필요 인정되면 그것을 폐지. 자,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 감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청원주가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 감축을 할 수 있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간경비죠. 자, 민간경비는 자, 우리 시설주의 즉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폐지할 거다. 그래서 민간경비는 경비업자가 할 거다. 이렇게 비교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경비 주체죠. 자,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할 것이고 또 우리 민간경비는 자, 우리 허가받아서 일단 경비법인이 있겠죠. 경비업자로 보시면 여기 청원주가 할 거다. 자, 청원경찰의 임명은 시도청장 승인받아서 청원주가 임명합니다. 자, 하지만 경비원에 관한 것은 자, 경비업자가 그냥 임명하죠. 승인 절차 없다. 자, 그리고 일반적 결격사유가 쭉 나오는데요. 자, 보통의 우리 청원경찰 결격사유는 우리 국가공무법 우리 결격사유 있죠. 공무원 임명 결격사유 33조가 적용이 돼가 쭉 나옵니다. 반면에 자, 우리 경비원의 결격사유 중에 자,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노기인 나오죠. 자, 이 경우는 우리 일반 경비원의 결격사유가 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여기 보시면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자,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60세 사람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나옵니다. 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다. 자, 여기의 결격사유는 이 정도로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직무사항입니다. 자, 청원경찰은 자, 우리 경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우리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직무 수행할 때 청규대 가능하죠. 청원주가 신청을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우리 민간 경비는 특별한 권한이 없지만 그 관리권 범위 안에 있는 경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신 청기휴대는 불가. 대신 특수경비원은 청규대가 가능합니다. 대신 분사기휴대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양자 비교는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 중에 자, 또 하나 감독이 나오죠. 감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원주는 일반적으로 우리 청원경찰에 감독하고 필요한 규양 실시할 것이고 자, 그래서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감독할 것이고 시도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감독으로 나와 있죠. 자, 대신 자, 민간경비는 경찰청장 또는 시도청장이 경비업자 또는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청원경찰의 기본교육이지요. 자, 청원주가 2주간 받게 한다고 나와 있죠. 또 직무교육은 청원주는 역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신 자, 우리 민간경비에서 경비지도사는 44시간 교육을 받나 나와 있고 자, 우리 경비원은 신인교육은 24시간 직무교육은 똑같이 매월 4시간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연적 운영체계 통합이나 단일화 문제 나오죠. 자, 보시면 현재 청원경찰법하고 경비업법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자, 분리 운영을 한 데 있어서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죠. 실익 부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청원경찰 제도는 민간경비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경찰력을 보완하게 돼. 그래서 민간경비가 정착되기 이전에 경찰력 보완을 위해서 도입된 형태다. 또 안보적 차원에서 경비란 임무 수행에서 인정됐지만 이제 국제정세 변화라든가 기경비 부분은 비롯해 가지고 민간 경비 산업이 비약적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총리사제도의 입법적 희석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양조들을 동시에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자, 또 분리 운영하면서 비합리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청원경찰법하고 민간경비업법이 분리 운영은 자, 교육 훈련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기 어렵게 되고 또 지휘체계상 통일이 곤란하게 되고 또 경비원의 사기 문제 직결되는 보수 적정화도 곤란하게 되고 또 청원경찰 자체는 이중적 신분 구조죠. 자, 그래서 전체 민간경 신분당 통일을 기하기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분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민간 경비에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자, 따라서 통합이나 단일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통합 단일화 방안은 자, 일반적으로 폐지 방안이 있고 폐지해서 통합시키는 방안 나와 있죠. 자,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모두를 폐지시켜. 그리고 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단일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흡수통합이죠. 흡수통합은 청원경찰법에 흡수하든지 경비업법에 흡수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흡수통합 방법입니다. 흡수통합 방법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청원경찰법은 유지하고 경비업법을 폐지. 그래서 이렇게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방안입니다. 자, 이 방안은 자, 일반적으로 국가 중에서 경비를 우려 불석시키고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 경비원의 임금 등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나와 있죠. 자, 반면에 일반적으로 시대 요구에 역행할 수도 있고 또 경비업체 참여가 봉쇄됨으로써 민간 경비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자, 반면에 경비업법을 유지하고 청원경찰 폐지한 거죠. 청원경찰 경비업이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 경비 분야가 완전 민영화되죠. 경비 전문화가 실현되고 또 기계경비업의 발전이 촉진되어 시장 개방에 따른 대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국가 중요시설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청원자 중경찰적 기능이라든가 총기 소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예방 효과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인력경비 경우는 우리 경비원의 임금 수준이 하향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양법의 통합에 따른 파급 효과가 나오죠. 자, 민간 경비의 육성이 가능할 것이고 또 국민의 인식 변화, 또 시장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사실 이 문제는 현재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에 관해서 뭔가 통일된 또는 제도적인 민간경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된 것도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몇 년 전에 탐정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한참 좀 논의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사설탐정법을 만들든지 해서 하나의 민간경비 체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가 필요한 시점에는 와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간경비 개선 방안이 나오죠. 자, 단기적 개선 방안도 있고 장기적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단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되겠죠. 자, 그건 뭐 당연히 논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경비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교육 훈련 실시가 될 것이고 또 자, 우리 전문성 확보의 실질적 방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관한 문제는 자, 우리 경비 관련 교과 과정 자체를 고쳐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경비원 자질과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경비 전문 교육학교도 설치하자.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또 청원조 자격부여나 최저임금 보장이 나오죠. 자, 민간 경비업자에게도 청원조 자격을 부여하자. 이렇게 봐두죠. 그럼 이제 두 개 좀 더 통합이 돼가는 그 형태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 경비업자에게도 청원조 자격을 부여하자. 자,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현재 법 규정상은 청원경찰은 청원조만이 임명할 수 있고 민간경비업자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를 없애가지고 효율적 경비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비업체 하나여 국가 중요시설 경비 시에는 청원조 자격도 부여를 하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또 항상 논의된 게 최저임금 보장 문제, 임금 문제죠. 자, 우리 경비원의 즉 우리 민간 경비원들의 임금의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되고 또 우리 말 그대로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직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논의입니다. 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간 경비원들, 특히 국가 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의 보수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경비 지도사 활용이나 경비 인력의 사기 방향이죠. 자, 우리 경비 지도사 활용 방안입니다. 자, 경비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경비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 훈련은 경비업자 자주성에 의존했다고 했죠.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비 지도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경비 인력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 훈련을 체계적 실시함으로써 경비 능력을 고도화 전문시키는 계기가 또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 경비 환경에 능동적 대처하고 또 국가 중에서 나오는 경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비 지도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또 경비 인력의 사기 ang양 방안이죠. 자, 다시 우리 경비 인력들의 우리 근무 즉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보호소라든가 복지체계 이런 것을 상향으로 해가지고 근무 조건이 개선이 돼야 된다. 또 직무 및 고난의 인정 방안이 나오죠. 자, 보시면 총회처가 민간경비 모두 자, 우리 법적으로 국가적인 경비를 담당할 수 규정되어 있죠. 하지만 민간 경비원의 경우는 법조건에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자, 이러한 직무 권한을 동등하게 만들도록 법 개정을 하라는 의미죠. 또 경비원의 신분보장 방안입니다. 자, 현행법상 국가 중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또 그 밖에 벌칙 적용 또는 청원자법이 대통령이 정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보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런데 민간경비원의 경우는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신분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보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장기적 개선 방안입니다. 자, 장기적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길게 보고 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인식전환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장기적 개선 방안에서는 국가 중에서 경비하는 경비조직의 인식전환이죠. 자, 인식전환은 두 가지 방향. 자, 보시면 내적인 인식전환도 있고 외적인 인식전환도 있습니다. 자, 내적인 부분은 자, 우리 시설진 내지는 우리 경영진 등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시각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또 외적인 것이죠. 자, 외적인들은 일반 시민들이죠. 또 국가기관 그런 인식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비원들에게 임금수 향상 등 근무 조건 개선 및 교육 훈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아울러 전문 경비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경비 인력도 전문화시키자. 그런 의미고요. 또 전문 경비 자격증 제도를 확립하고 또 기경비 시스템 및 장비를 첨단시키자는 이야기죠. 자, 우리 전문 경비 자격증 제도를 확립 필요성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비 산업에 선진국에 활용되고 있는 전문 경비 자격증 제도를 확립해 가지고 국가가 공인한 전문 경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국가 중에서 배치되게 함으로써 경비 질제 공신력 문제든가 또 자질 문제가 해소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장 체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 기획비 시스템이 장비 우리 첨단화 있잖아요. 자,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비가 첨단했기 때문에 적외선 감지기 시스템 첨단된 기획비 시스템을 확충해 가지고 인력 경비 단점을 극복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찰과 당연히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필요성은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경찰하고 우리 국가 경비를 즉 국가 공권력 내용인 경찰하고 또 민간 경비죠. 자, 국가 중에서 민간 경비 간에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 공권력인 경찰만이 담당한다. 그 시각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따라서 우리 경비제도 도매에 따라서 자, 보통 우리 국가 공권력은 중요시설 경비는 아예 민간 차원에 이양하고 지도 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국가 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하고 경찰 상호 간에서 그 특성상 차이를 이해하고 사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상호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국가형 감독이 돼서 감독자, 감독 대상자 나오죠. 잘 이행을 하고 있다 나오죠. 하지만 형식적 수준이다. 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자, 그래서 책임자 간담회를 실시한다든가, 그죠? 자,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담교육자 행정 지도를 한다든가, 합동 순찰 제도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해라.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요. 내지는 경비 전문 연구소 역할을 증대시키자. 자, 그런 여러 가지 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민간 경비하고 공공관계, PR이죠. PR은 여러분들 어떤 광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공관계 개선이 나오죠. 자, 기업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신뢰 이미지 증대를 위해서 적용하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공공관계를 하는 것이죠. 자, 중요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민간 경비도 자, 이러한 공공관계를 유지 개선이 중요한 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증진시키기 위한 요소입니다. 자, 공공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업무 생활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 PR, 다시 말하면 Public Relation이죠. 그러면 일반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경비 관계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민간 경비원들이 고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가 되는 것이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민간기업 시민의 관계 개선이지요. 일반 시민과의 관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기업 1차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 관계자들의 사회적 지위,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공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하고 이용자죠. 특정의 상호 협력 관계 개선을 도모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동시에 민간 경비하고 일반 시민이죠. 자, 그래서 우리 상호 협력 관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언론하고 관계 개선문 나오죠. 자, 당연히 민간 경비하고 언론 관계도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면 최소한도 민간 경비, 언론 관계는 정직성, 전문성 유지하고 신뢰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대응 방법입니다. 자, 사전적 대응도 있고 반응적 대응, 또 무반응적 대응이 나오죠. 자, 사전적 대응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언론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 대응. 자, 반응적 대응은 특정 사실, 자, 처음에 전부 사전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특정 사실만 대응하는 방법을 반응적 대응. 자, 무반응적 대응은 아예 노코멘트죠. 아예 외부로 노출을 안 시켜버리는 대응 방식이면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상에서 사전적 대응 방식도 있고 반응적, 무반응적 대응 방식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민간경비하고 경찰 상호협력 관계성에 대한 대안 나오죠. 자, 이분 여러분 일반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협력을 위한 책임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자. 이런 것들. 자, 또 일반적인 우리 전문직 교육을 위한 기술 등의 지속적 교환 문제. 또 상호 정보 교환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 자, 또 합동 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공동 실시한다든가요. 또 일반적인 우리 우수 민간경비는 표창 제도라든가 또는 퇴직경찰의 민간경비 재취업 방안 이런 것들. 또 민간경비의 오경보 감소를 위한 상호 노력. 전부 다 협력 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이지요.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입니다. 자, 발달 현황이죠. 우리 경비법이 1976년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발달 현황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경비사의 발달 분야죠. 일단 기경비 시스템의 발달입니다. 여러분들 기경비 시스템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과정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특수경비원 제도가 신설됐죠.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 경비 또는 질서 특수경비원 제도가 2001년 들어왔죠. 그래서 특수경비원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민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었다 나와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향후 발달 전망입니다. 자, 어차피 공권력 경찰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민간경비는 발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또 기경기업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또 노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긴급 통보 시크릿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 경비 서비스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컴퓨터 시스템이 광고에 보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관리 서비스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가 발전할 것이다. 또 민간경비는 예방적인 시크릿 시스템이 운영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또
정보통신기술 발달하면서 인력보다는 토탈 시크릿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다. 또 경찰 및 교정업무의 민영화 추세죠. 그래서 민간기업 증가의 한 요인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 민간경영 산업의 문제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양적 팽창은 이뤘지만 영수한 경호업체 등이 난립되므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편중됐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현재까지는 인력 경비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체육 및 교육 훈련이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또 일반적 경비 입찰 단가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대다수 경비업체들은 덕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등 다른 경비업체도 하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또 경비업과 청원경찰법이 이혼에 운영돼 가지고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청원경찰법에서 민간기업이면 더 열악한 대우죠. 근무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직률이 높다든가 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 및 융합 보안이라는 말 나오죠. 자, 전통적 의미 산업 분류가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제1차 산업은 농업, 2차는 제조업이죠. 3차는 서비스업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의미합니다.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총칭하는 말을 4차 산업이다. 이렇게 개념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차세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됐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산업시대에서 초연결성, 초지능화, 또 우리가 융합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향후 전망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4차 산업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거냐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진행 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점은 있지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4차 산업이 도래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직업 등 50%가 사라진다 그런 말씀 들었죠. 하지만 고용 절벽이나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 부의 편중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 기술의 발달은 소수계층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역할도 해왔다고 나와 있죠. 또 인간의 삶이 피폐화된다. 자, 흔히들 여러분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한다. 운전할 수 있는 맛이 떨어진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그런 우리 4차 산업이 도래됨에 따라서 우리 삶이 좀 더 정서적인 면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죠. 해결책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해결책에 관한 문제는 사실 아직도 확실한 해결책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자, 우리 개인의 존립을 위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야 되지만 또 4차 산업혁명의 가치 해소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중요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굉장히 두리뭉실 넘어가죠. 자, 우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면 내 정보는 전부 다 차단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정보의 4차 산업 형태에서 집약되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내 정보는 당연히 또 거기에 저장이 돼야 될 그런 상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문제점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변화 양성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넘어도 될 것 같고요. 자, 4차 산업의 주요 기술 나오죠. 인공지능, 우리 AI라고 나오죠. 그래서 인공지능 형태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요. 또 로봇공학이 있고, 자, 빅데이터죠. 자, 데이터가 방대해가지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그런 형태를 말하죠.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 또 로트라고 불러지는 사물 인터넷도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 가상현실 있죠? VR 나옵니다. 또 증강현실을 AR, 그렇죠. 그래서 가상현실 세계, 또 증강현실 세계가 있어요. 자, 가상현실을 말로 가상공간을 확보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우리 가상세계에서 몰입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가상현실 제도. 자, 증강현실은 자, 실제 세계하고 우리 가상세계입니다. 자, 그걸 동시에 존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증강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AR이라는 말 쓰고 있어요.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 또 블록체인 문제 나오죠. 그래서 블록체인도 나오고요. 여기서 거래량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일반적 금융과 달리, 자,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기록, 검증, 보관함으로써 신뢰성 확보할 수 있는 분산 장부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3D 프린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린팅 제도도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바이오 헬스가 나오고요. 또 공유 경제도 나옵니다. 자, 공유 경제란 말의 의미는 개념만 좀 봐두시면요. 자, 보통 우리 공유 경제라고 하면 이런 의미죠. 자, 우리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공유한단 말은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이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기반한다. 자, 그런 자원 활용을 하는 것을 일종의 공유 경제다.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융합보안이 나오죠. 자, 융합보안은 우리 보안 종류가 물리적 보안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보안은 인명시설,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보안 업무의 대표적 방법이 나오죠. 자, 민간몇 시대에는 민간 경비 업무가 대표적인 형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리적 보안의 관리 영역이죠. 자, 방매 촬영 출입 통제, 물품 반출 및 출입 감시 등이 있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리적 보안 형태도 있고요. 자, 넘어가면 정보 보안 형태가 나오죠. 자, 정보통신 관련돼 가지고 자, 인가받지 않냐. 자, 우리 정보 형태는 그런 정보 위협의 주체로서 정보 내전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기밀성, 자, 비밀성이죠. 또 무결성, 가용성, 기밀 똑같은 말이에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정보 보안입니다. 자, 정보 보안의 주요 요소는 자, 기밀성이 나오고 또 인가된 방법으로 정보를 변할 수 있는 무결성, 또 필요한 시점에만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는 가용성이죠. 그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융합보안 개념만 잠깐 보면 됩니다. 자, 융합보안 여러분, 자, 물리적 보안이나 정보보안 경계에 허물어지죠. 하나 통합된 보안 개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융합보안은 물리적 보안하고 정보보안의 경계에 허물어짐으로써 이것을 통합을 시켜버리는 그런 형태를 융합보안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등장 배경은 여러 가지 IT라든가 또는 OT 시스템 등이 4차 산업발전으로 복합적인 사이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융합보안 개념이 등장했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융합보안은 타 산업 기술과 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보안 제품 및 서비스로서 자, 우리 책임 범위를 IT뿐만이 아니라 물리, 제조기술, 산업 제휴시스템 확대돼 가지고 자, 모든 시스템에 확대해 가지고 접근해가는 그 영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전망이지요. 자, 전망은 어차피 앞으로 사고 징후 청정해가지고 융합보안 체계는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오죠. 자, 그 흐름으로 4차 산업시대에 도래하면 융합보안은 물리적 또는 정보보안, 더 나아가서 방제, 환경, 또 통신, 이력 정보 등 통해 가지고 다각적 위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보안 시스템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발전할 것이고, 자, 사고 징후를 미리 탐지해 가지고 총체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 그런 형태로서 나갈 거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과제 전망까지 해가지고 자, 우리 융합보안까지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